강아지 이제 막 키우시기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강아지 키우신 지는 좀 됐는데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나요? 강아지랑 영화처럼 사랑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일방적으로 사고치고 나는 일방적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현실. 꿈꿨던 것과 너무 다른 현실일까요? 그렇다면 꼭 짚고 생각해 보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나는 우리 강아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실 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중년견을 향해 가는데 나는 진정 잘하고 있는지 좋은 견주인지 잘 모르겠으니 강아지를 키우는 만족감도 상승하진 않더라고요. 책임감은 무겁기만 하고 만족감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바로 강아지도 소통해야 하는 생명이다. 어쩜 나는 TV에서 본 대로 훈련시키고 안 된다는 통제만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봤습니다. 그 뒤로 제 반려생활은 훨씬 더 많은 만족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이제야 좀 제대로 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짧은 아이들의 생에 더 많은 행복의 순간을 만들고 싶은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나신다면 저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반려생활을 유지하시는 본인만의 비법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모든 것에 앞서 강아지 감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만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혹은 알고는 싶으나 잘 몰라서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스트레스, 혐오감, 불안, 화남, 의심, 그리고 안정, 즐거움, 만족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생명입니다. 부끄러움, 자신감, 죄책감, 경멸감은 잘 모르는 감정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복수심도 없습니다. 이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강아지들의 문제 해결에 다가가는데 방해물들이 생깁니다. 우선 강아지들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라는 점을 먼저 인지해주세요. 또 강아지는 견주의 목소리 톤이나 표정과 풍겨지는 감정 분위기를 인지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생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들이 있어요. 첫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강아지들에게 소리치지 마세요. 강아지들에게 소리치는 행동은 강아지에게 스트레스와 불안, 흥분 등의 감정을 줘서 오히려 더 문제 행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인의 짖는 모습을 본 강아지들은 자기들도 짖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강아지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0.5초 내에 늦어도 3초 내에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안 돼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어떠한 행동 뒤에 바로 단호한 태도를 인지시킨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을 때는 혼내지 말아주세요. 강아지는 어떤 것 때문에 혼내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견주에게 혼나는 부정 감정만 인식해서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둘째, 때리지 마세요. 때리는 것은 단순히 견주를 권력자로 인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무너뜨려 강아지와 소통의 기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소리치거나 때리지 않으면서 단호한 자세로 문제 행동을 인식시켜 건강한 유대감을 키우세요. 셋째, 하우스 교육을 해주세요. 심하게 짖거나 다른 강아지들에게 흥분할 때 하우스 혹은 타임아웃 교육을 통해 분리감을 주세요. 그렇다면 강아지가 문제 행동을 진정시키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지나치게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그건 교육이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넷째, 강아지가 물 때는 강아지처럼 소리를 내주세요. 아프다고 표현하면 강아지가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합니다. 대신 장난감을 바로 주세요. 그렇다면 놀아도 되는 것과 아닌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가급적 규칙적인 루틴을 지켜주세요.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삶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식사, 산책 등의 일정을 견주님과 맞춰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어주세요. 여섯 번째,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족도가 높은 일상이 기분 좋은 강아지가 되고 이는 문제 행동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사의 양질을 잘 개선해주세요. 맛있게 잘 먹은 강아지가 건강한 체력을 갖습니다. 잘 놀게 해주세요. 강아지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자주 해주세요. 잘 놀고 잘 먹은 강아지가 행복한 건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잘 쉬게 해주세요.
쉬고 있는 강아지를 만지거나 깨워서 일방적으로 귀엽다는 소통은 하지 말아주세요. 일방적인 소통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7번째, 힘들더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표현해주세요. 어느 날은 짖도록 내비두고 어떤 때는 금지된 공간에 입장시켜주고, 그런다면 강아지는 혼란스럽습니다. 일관된 자세와 가치관으로 상황을 핸들링해주세요. 서로 간의 규칙이 잘 형성되어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8번째, 중요한 것은 긍정적 보상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때리거나 소리치기 등의 부정적 태도는 버리시고, 일관되고 단호한 자세로 문제 행동 직후 바로 인지시켜 주셨다면 마지막으로 잘 하셔야 할 것이 긍정적 보상입니다. 강아지가 문제 행동을 보여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인지시켜 주셨는데 강아지가 이 행동을 멈춘다면 간식을 주고 쓰다듬거나 칭찬을 합니다. 이럴 시 강아지는 어떤 게 좋은 행동인지 인지하게 됩니다. 귀찮더라도 다음번에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간식과 칭찬의 긍정 보상을 꼭 해주세요. 칭찬은 강아지도 춤추게 합니다. 늘 그런 행동을 하고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신과 소통하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반려견과 편안한 반려생활을 도울 나에게 맞는 육아템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반려견과 삶은 엄청난 행복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이 무게감이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이를 더 쉽고 편하게 만들어줄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만 제가 너무 힘들면 어려움에 부딪히는 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편안하고 쉽게 반려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줄 물건들을 직접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편해야 강아지들과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모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견주가 편안해야 강아지도 행복하다. 그래야 반려생활의 만족도가 높다.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저를 구독해주시고 반려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물건을 둘러보세요. 이상으로 강아지를 키운다면 꼭 알아야 할 소통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오행키